아, 여기가 청천인데요. 여기 사장님이 옛날에 그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10년 되셨죠, 벌써? 예, 그 정도 되지, 시작한 지. 그래서 내 과장님 소리가 입에 달아가지고 과장님 하는데, 아, 이거 보리수? 예, 이 보리수. 정도 키우려면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요거는 뭐,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 오래 안 3년 정도 됐나? 3년? 예. 오래 안 됐는데, 이건 무늬가 화려해서, 나무보다는 이제, 무늬를 감상하기 위한. 아, 무늬? 예. 이거 잎 색깔? 잎 색깔. 이거는 이제 계속 상록송이거든요. 겨울에도 이파리가 안 떨어져요, 이거는. 아, 이게? 예, 그러니까 겨울에도 이게 화려한 무늬를 감상할 수 있으니까, 그거로 또 이제 감상 가치가 있는 근데 나무지. 야생에서는 보리수가 이렇게 노란 거 못 봤는데? 야생에서는 무늬가 없죠. 아, 그래요? 예, 없죠. 전혀. 그러면 이거 과장님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런 품종을 내가 품종? 이런 걸 내가 구입을 한 거지. 그래서 품종을 배양하기 위해서. 아, 예. 그러니까 잎이 이렇게 노랗게 나오는 품종.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돌연변이? 변이종이죠. 그렇죠, 이게. 변이종. 변이종의 일종이죠. 그럼 뭐 특별한 거 좀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쪽으로 건너가 보시면, 네. 아, 이쪽은 좀 소나무가. 이게 다 쥐똥나무인데, 예? 쥐똥나무. 두 쪽? 쥐똥나무. 쥐똥나무. 보통 그 생울타리에 많이 쓰는 쥐똥나무 종류인데, 요게? 아니, 요런 것들. 아, 이건 많이 본 것 같다. 근데 이파리에 이제 노란색 무늬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무늬쥐똥인데, 이것도 반상록성이라 겨울에 이파리가 안 떨어져요. 일반 쥐똥나무는 겨울에 다 잎이 떨어지는데, 예. 이것들은 겨울에 잎이 안 떨어져서 이 상태로 겨울에 볼 수 있으니까 겨울에도 잎을 감상할 수가 있고, 또 이것도 같은 쥐똥나무인데 색이 무늬가 더 화려하죠. 이것도 꽃처럼 색깔이 화려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보통 쥐똥나무 열매가 새카만데 이거는 황실쥐똥이라 그래가지고 열매가 노랗게 익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열매를 감상하는 그런 나무고, 요 나무는 제가 접을 붙인 건데 잎이 산반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흩어 뿌린 것 마냥 이파리에 이렇게 하얀 무늬가 이게 화려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잎을 감상하는 그런 종류의 나무고, 이거는 팔방쥐똥나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파리가 두껍고 막짓고 사철나무랑 비슷한데, 이 나무도 이게 팔방쥐똥나무라 그래가지고 저것도 같은 종류인데 다양하게 품종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데 이 새순 나올 때, 이른 봄에 새순 나올 때 하얗게 나와요. 그래서 초설, 첫눈 온 것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초설이라고 그래요. 초설. 그 품종이 또 쥐똥나무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게 지금 분재를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 이파리도 작고, 수영도 예뻐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쁘면서 좀 약간 희귀종이라고 그럴까? 그런 종류예요. 무늬가 아니면 색깔이. 이런 건 제가 한 10년 정도 키운 건데. 요게 10년이요? 근데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수영이 잡힌 거거든요. 잡힌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머지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이건 어느 정도 지금 완성도가 한 90% 정도 왔다고 봐야지.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일반인들이 이걸 사면은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 놓고 충분히 재배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거는 아주 키우기가 쉬워요. 키우기가 쉽다. 병충해도 없고 거의. 그래서 일반인들이 뭐 키우시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굉장히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면 저거 기를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면 평소에? 관리 팁은 지금 이걸 보시면 이렇게 쭉쭉쭉 웃자랐는데 여기에서 한 마디 남겨도 이렇게 여기를 잘라주면 그러면 양쪽에서 또 한 가지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도장하는 것들만 이렇게 커팅을 해주면 길게 쭉쭉 뻗어오는 가지. 거기에서 한 마디 남기고 잘라주면 요 수형을 유지가 돼요. 특별한 기술 없이도. 그래서 아마 이건 초심자들한테 입문하는 데는 아마 굉장히 좋은 나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앞에 보면 이런 작은 나무들도 보면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건 이쁘다. 요건 몇 년 된 거예요? 이것도 한 3년 된 거예요. 3년? 그러면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일반 그 소비자들이 아파트에 갖다 놓으면은 그럼 봄에 가지가 이런 것도 계속 올라와요? 그럼요. 그럼 그거를 쳐줘야 되네? 일단은 무조건 나올 때마다 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자란 다음에. 자란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가지가
약간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자르면 돼요. 그 시기가 몇 월 정도? 그러면 한 5월? 5월. 5월 중순경이면 이제 봄에 나온 가지가 예. 목질화되기 위해서 약간 경화된다고 그러지. 굳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무렵에 잘라주면 돼요. 너무 일찍 자르면 나무가 쇠약해지니까 좀 이렇게 세력을 받게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커팅을 해주면, 그리고 요 수형을 유지해주면은 이게 부등변 삼각형이거든요. 이 기본적인 나무 모형이 삼각형. 부등변 삼각형. 예. 이 상태를 유지해주면서 키우면은 분재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뭐 몇 개라도 갖다 놔도 뭐 공간도 그렇게 차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추세가 이렇게 좀 큰 분재보다는 저쪽을 가보시면은 그 작은 분재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작은 거. 이런 것들은 작아도 이게 그 분재 수형을 유지해가면서 크거든요. 예. 그리고 빨리 성장하지도 않기 때문에 웃자라거나 이런 할 일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씩 키우면은 재미있게, 그리고 이게 이제 꽃이 피면 향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꽃, 뭐, 나무도 감상하고 꽃을 피면 그 향기도. 요거는 몇 년 키우는 거예요? 요것도 한 3년 키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거, 요건 비료인데. 아, 그래요? 유기질 비료를 여기에 이제 넣어서, 이게 벌레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다가 넣으면 묻을 때마다 이게 녹아 들어가서 비료가 성분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화분이 깨끗하죠. 그래서 소품에는 되게 이제 요런 유기질 비료를 이렇게 여기 넣어가지고. 분재도 그러면 비료를 줘야 되는구나. 꼭 줘야 돼. 이게 특히 봄, 가을에 2번씩 주는데, 특히 이제 봄 거름보다는 가을 거름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름을 줘서 나무를 튼튼하게 키워야만 겨울에 월동도 잘 되고, 이듬해 꽃이나 열매도 잘 맺힐 수 있기 때문에. 가을에 거름을 줘야 된다? 네, 특히 이제 가을에는 인산 가리 비료를 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비료를 주셔야만 나무가 튼튼하게 겨울에 월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분재용 비료는 또 파는 게 많이 있겠죠? 그럼요. 이것도 이제 시중에 보면 분재용 퇴비가 거름이, 거름이 많이 나와 있어요. 분재용 거름이 또 있구만요.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요런 것들. 이게 지금 청짜보라고 하는데, 짜보. 청짜보? 이게 편백나무의 변이종인데요. 그런 거 같네. 이게 5년 정도 큰 거예요. 성장이 거의. 야. 그럼 이런 거는 그냥 갖다 놓고 물만 잘 주면 뭐. 이거는 거의 손댈 일이 없어요. 손댈 일이 없겠네, 진짜. 늦게 크니까. 요게 한 10년 된 거예요. 10년 된 거. 이것도 뭐 거의 손댈 일이 없고, 이렇게 묵은 잎 같은만 바람 잘 통하게 따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초심자들 키우기도 재미있고 쉽죠. 그리고 보면은 이것도 고태미를 느낄 수 있어, 작아도. 좀 기품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시중에서 고가에 지금 거래되거든요. 이게요? 이게 얼마나 돼요? 이런 거는 아마 한 15만 원 정도 받죠. 15만 원. 이런 것들도 한 4, 5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뭐 4, 5만 원이면 크게 부담이 안 되고. 그래서 초심자들이 키우기에도 용이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뭐 이렇게 잔손이 많이 가는 나무가 아니니까. 또 감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계속 거기다가 놓고 하는 것은 그 나무한테는 굉장히 취약한 것들은. 그러니까 분재를 안 죽이려면은 되도록이면은 베란다에서 기르고 햇빛을 보게 하고 그다음에 공기를 좀 이렇게 바람이 중요한데 왜 바람이 중요하냐면 이런 원리거든요. 자, 이 나무를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바람이 불면 이파리가 이게 막 아래 위로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이파리들도 햇빛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같이. 근데 바람이 없는 곳에 있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겹쳐 있다고 보면은 이 나무 이파리는 1년 내내 가도 햇빛을 못 봐요. 탄소 동화작용을 못 만들으니까 이 나쁜 낙엽이 되고 낙엽이 지다 보면은 점점 이게 나무가 쇠약해지는 거예요. 쇠약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람이 중요한 걸 잘 모르는데 베란다에서 바깥 문을 열어놓고 베란다에서 키우면 바람이 솔솔 불 때마다 이 낙엽이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아래 잎까지 충분히 햇빛이 투과가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아래 하엽들도 생육을 잘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왕성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바람이 없는 거실에서 키우면 햇빛도 부족하지. 바람도 없으니까 이제 있는 속잎은 다 말라져요. 다 말라 비틀어져요. 그러니까 나무는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일반 주택이, 그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주택 같으면은 그러면 거실에 들여놓지 말고 그냥 밖에 노지에다 놓고 키우는 게 좋아요. 그게 훨씬 좋겠네. 훨씬 유리해, 남한테. 하여튼 거실은, 겨울에도 뭐, 이거는 그냥 휴면하는 거죠, 이런 거는 다.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잎 다 떨어지고 있어도 한겨울에도 그냥 밖에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거의 대부분 나무는 영하 뭐 한 5도까지 내려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영하로 내려가면 큰일 날 줄 알고 다 뭐 거실에다 들여 놓는데, 이 일반 분재 같은 경우는 이건 뭐가 나무인데 이런 것들은 거의 밖에서 월동이 돼요. 굳이 안에다 들여 놓을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일반 주택 같으면은 그 양지발은 처마 밑에다 놔도 겨울에 월동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오히려 뭐 관엽보다 더 쉬울 수 있어요. 관엽보다 오히려 쉬울 수가 있다. 예, 원리만 알면. 원리가 알면. 과장님, 요거는 또 열매도 달렸네. 네, 이게 레몬 나무인데, 레몬 라임. 요 나무는, 요건 몇 년 된 거예요? 요건 한 3년 정도 된 거예요. 3년. 예, 요거 들어가서 삽목해서 맺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이런 게 장점이 뭐냐면, 이게 작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니까, 그러니까 신기하네.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키워보면 이것도 올해 제가 분갈이를 한 거거든요. 네. 분갈이를 올해 했는데, 신기하네. 여기서 이제 열매가 몇 개 더 달렸었어요. 근데 제가 열매를 다 따로 하나만 이렇게 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 약한데 열매를 많이 달면 나무가 쇠약해지거든요. 그럼 이듬해 죽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아주 세력이 급격히 떨어지면. 그래서 이게 레몬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레몬의 열매를 딱 하나만 달아놓은 거죠. 나무에 비해서. 예. 나무 수세가 약해질 수세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만 따서 이제 지금 따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그래도 지금도 계속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 하엽이 많이 졌는데 이걸 따내야 수세가 회복이 좀 돼요. 그러면 핵심은 작은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은 뭐 조금 더 큰 거는 2, 3년에 한 번, 네. 아주 큰 나무는 4, 5년에 한 번. 분갈이를 해서 그 흙도 바꾸고 뿌리가 커지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공급도 확보해주고 뿌리가 뻗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무기물도 공급해주고 이런 계획에서 이제 분갈이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참 물은 그러면 이거는 매일 줘야 돼요?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다 놓고 키우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안인데 여기 요새 하우스 안에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 7, 8월 달은 하루에 3번 줘요. 하루에 3번. 그리고 요즘이 같은 경우에 9, 10월 달에는 하루에 2번. 2번. 또 겨울에는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3에서 한 7일 정도. 3일이나 아니면 이파리가 떨어진 것들은 7일에 한 번 줘도 되고 이파리가 있는 것들은 겨울에도 한 3일에 한 번 정도씩 주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럼 물을 자주 줘야 되는구만요. 그렇죠. 물을 많이 줘서 죽을 확률은 물을 말려서 죽이는 확률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줘서 죽이는 확률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가물어서 죽는 말려 죽이는 확률이 높고 대개 이제 집에서 키우는데 거실 갖다 놔서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거실에 갖다 놓으면은 그 나무는 완전히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무조건 베란다에서 월동시켜라. 겨울에 햇빛도 보고 바람도 쏘이고 바람도 들고. 그게 키포인트예요. 저쪽 한번 저기 소나무 저쪽 심엽수가 많네 이쪽은. 이건 이제 이렇게 모아놔서 관리를 해야만 관리하기가 편해요. 이게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이파리가 있는 나무들보다는 수분을 좀 덜 요구해요. 그래서 소나무는 거의 선인장처럼 좀 가물어도 나무가 죽거나 그럴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안 되는 게 베란다에서 키우기 어려운 게 소나무예요. 소나무는 특히 햇빛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베란다에서는 조금 키우기 어려워요. 근데 전문가들 키우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데 특별하게 관리하기 전에는 일반인들은 베란다에서 소나무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조금 어려워. 좀 아파트는 좀 조금 어렵다.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나머지는 상관없고. 그러면 요 정도는 몇 년 정도 키운 거예요, 이게? 이거는 제가 중간에 분재를 사온 건데 이게 이제 밑에를 보시면 혹솔이라고 그래가지고 밑에 공처럼 이렇게 둥그런 혹처럼 요게 만들어 가지고 나온 소나무예요. 그걸 혹솔이야. 나중에 크게 되면 미대가 공처럼 커져요.
그래서 이 혹소리인데 이거 제가 한 3년 전에 구입을 했어요. 3년 전에. 네, 그래서 지금 수형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수영은 못 만들더라도 일단은 죽이지 않고 오래 감상해야 되니까 아, 키우는 것이 물을 자주 주고 네, 그 다음에 햇빛 잘 보게 하고 바람 잘 쏘요. 바람 잘 통하게 하고 그리고 분갈이 몇 년에 한 번씩 해주시고 분갈이 음.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네. 네, 병충해 같은 거는 키워보면 이렇게 심하지 않아요. 네. 그냥 뭐 한두 개 키우는 것들은 조그맣게 키우는 것들은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